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토 가스야키의 메타버스, 신세계의 충격과 기회 일부인데요. 요즘 메타버스 이거 정말 열풍이잖아요. 진짜 인터넷 다음 가는 혁명이 될 거다. 아니다, 거품이다. 뭐 의견이 아주 분분하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그 본질이 대체 뭐냐? 그리고 왜 지금 또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가?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핵심들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. 네, 메타버스. 사실 그 개념 자체는 꽤 오래됐죠. 네, 맞아요. 저도 보고 놀랐는데 1992년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 여기서 처음 나왔다고 하니까 와, 거의 3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. 그렇죠. 인터넷 안에 있는 어떤 3차원 가상세계? 이런 개념이었는데, 네, 흔히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 딱 이런 거 떠올리게 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과거에도 보면 세컨드 라이프처럼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어요. 근데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좀 명확했죠. 아, 그랬죠.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. 네, 속도도 느리고 뭐 그래픽도 좀 투박했고요.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는데,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뭐 컴퓨팅 성능이라든지 5G 같은 초고속 통신망, 클라우드, 그래픽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훨씬 더 현실감 있고 또 안정적인 그런 가상세계 구현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. 그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보면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바타로 막 소통하고 이벤트 참여하고 하잖아요. 아, 네네. 콘서트도 하고 그런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사실 그 메타버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번쩍이는 VR 고글 이거부터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영화 영향인지 그랬는데 아, 네. 이 자료에서는 그게 꼭 핵심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.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게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죠. 핵심은 VR 기기를 쓰냐 마냐 이게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인터넷 경험의 3차원 확장 이게 핵심입니다.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차원 화면으로 정보 보고 소통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. 이 방식 자체가 어떤 공간감을 가진 3D 환경으로 옮겨가는 거, 이게 메타버스의 본질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VR은 몰입감을 확 높여주는 좋은 도구이긴 한데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PC, 게임기로도 얼마든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하. 실제로 아이들 보세요. VR 없어도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은 그런 3D 공간에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놀고 소통하고 있잖아요. 그렇군요. 그게 이미 메타버스 경험의 일부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럼 이런 새로운 변화 앞에서 사람들 반응도 제각각일 텐데 자료에서 이걸 흥미롭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아예 그냥 무시하는 태도,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 뛰어드는 태도,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시큰둥하게 관망하는 태도. 근데 저자는 이 지켜보는 태도, 이 관망하는 태도가 나중에 가장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. 이게 왜 그런 걸까요? 아, 이게 기술 혁신의 그 초기 단계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. 보통은 소수의 얼리어답터라고 하죠. 기술에 밝은 사람들만 막 열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렇죠. 예전에 SNS나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딱 그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아이들이 그 3D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소통하는 그 방식, 그걸 유심히 보면 어쩌면 이게 미래의 어떤 소통 방식, 커뮤니티 형성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료에서도 아이들이 노는 방식을 잘 관찰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힌트다.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켜만 보다가는 이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. 이런 경고인 셈이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기술 변화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한데 그럼 이런 격변기, 혼란 속에서 진짜 기회는 누가 잡게 되는 걸까요? 자료에서는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오히려 자원이나 기반이 좀 부족한 개인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요. 이게 그 유명한 이노베이션의 딜레마 그것 때문이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이노베이션의 딜레마 현상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. 사실 거대 기업들은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 모델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캐시카우라고 하는. 네. 근데 이 새로운 기술, 메타버스가 기존의 그 안정적인 수익원을 혹시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잠재력을 알아보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방향을 틀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.
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워요. 아, 기존 사업을 지키려다 보니 신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. 그렇죠. 반면에 상대적으로 잃을 게 적은 개인이나 스타트업은 훨씬 더 민첩하게, 빠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방향도 쉽게 틀고 하면서 기회를 딱 포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책 저자 본인도 예전에 상장사 대표였는데 그때 여러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결국 회사를 나와서 직접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와, 그렇군요. 결국 타이밍이 관건이라는 거네요.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자료에서 니콜라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던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또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을 수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세상보다 딱 반걸음만 앞서는 감각,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반걸음이요? 네. 기술의 가능성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서도 너무 빠르지 않게 딱 적절한 타이밍에 참여하는 그런 예지력 혹은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료에서는 재미있는 경험칙도 이야기하는데요. 기술 오타쿠들은 막 열광하는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단계, 거기가 어쩌면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. 와, 반걸음만 앞서라. 이거 정말 와닿는데요. 너무 시대를 앞서가도 외면받고 뒤처지면 기회를 놓치고 그 줄타기가 핵심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게임 유행이나 VR 기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2차원 정보 습득에서 3차원 공간 경험으로의 전환. 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그 타이밍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지금 당장은 뭐 VR 기기가 좀 무겁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죠.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이런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거라고 봐야 합니다. 네. 정말 중요한 것은 이 3차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가져올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또 참여할 것인가, 이 자세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방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인터넷이 정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배우고 일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까지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된다면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